이번 시간은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 교과서 128에서 130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면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빵을 구워낼 오븐, 그리고 빵의 재료인 밀가루, 그리고 빵을 만들어낼 사람, 제빵사가 있어야겠죠. 이번에는 빵을 많이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네, 빵을 굽도록 오븐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겠고, 빵을 만들기에 충분한 밀가루나 달걀 같은 재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빵사가 열심히 빵을 만들어낼 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 속의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많이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 빵을 구워낼 충분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포도당 만들기에 충분한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기에 충분한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포도당 만들기에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광합성에는 많은 효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빵사가 일할 때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것처럼 이 효소들에게도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최적의 온도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광합성 재료인 물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건조해서 식물이 말라 죽을 정도의 극단적 경우를 빼고는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계속 흡수해서 세포 속에 충분한 양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영향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광합성 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이 세 가지 환경 요인이 어떻게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험 전에 미리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광합성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광합성으로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에서 이렇게 검정말을 장치하고 기포가 발생하는 걸 관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장치로 검정말 줄기에서 발생하는 기포 수를 세서 광합성 양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실험에서는요, 시금치 잎 조각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요. 광합성을 해서 발생된 산소가 잎 조각에 붙으면 가라앉아 있던 잎 조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개수의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으로 광합성 양을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의 세기는 햇빛 대신 전등을 이용해서 전등의 개수를 1개, 2개, 3개 늘리거나 또는 전등과의 거리를 다르게 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방법으로 날숨을 불어넣거나 탄산수 나트륨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산화탄소 농도는 시금치 잎 조각을 담글 탄산수 나트륨 용액의 농도를 다르게 해서 조절합니다. 온도는 온도를 조절해주는 항온수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항온수조가 없다면 용액에 얼음을 넣어서 차게 하거나 또는 데운물을 넣어서 뜨겁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변인을 다르게 하면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나머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다른 변인들은 일정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 126쪽의 탐구를 통해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르크 뚫기나 펀치 같은 걸로 시금치 잎을 뚫어서 잎 조각을 20개 정도 만듭니다. 아까 광합성량을 가라앉은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으로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잎 조각이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잎 조각을 용액에 넣어보면 입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빼내서 가라앉히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시금치 잎 조각이랑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주사기에 피스톤을 당겼다가 놓고 또 당겼다가 놓고 이걸 아주 여러 번 반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금치 잎 조각에 들어있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서 시금치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라앉힌 시금치 잎 조각 6개를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에 담긴 비커에 넣고 비커 주변에 전등 3개를 설치해 주는데요. 이때 비커와 각 전등 사이의 거리는 각게 조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등이 켜진 개수를 1개, 2개, 3개로 늘려가면서 시금치 잎 조각 6개가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자, 실험의 결과를 영상으로 확인할 텐데 영상에서 잎 조각이 떠오르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전등 1개를 켰을 때입니다. 시금치 입조가 6개가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265초였습니다. 전등 2개를 켰을 때는 시금치 입조가 6개가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240초였고요. 전등 3개를 켰을 때는 시금치 입조가 6개가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209초였습니다. 네, 전등이 켜진 개수가 증가할 때 입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감소했습니다. 129쪽 정리하기를 함께 보면서 실험의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1번 전등이 켜진 개수는 무엇을 조절하기 위한 것인가? 네,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빛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한 거였죠. 2번 전등이 켜진 개수에 따라 시금치 입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 네,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나면 빛의 세기가 세지는 거고 이때 광합성이 활발해져서 산소 발생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달라지죠. 3번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네, 이 실험에서 빛의 세기가 셀수록 입조각이 빨리 떠오르는데 이것은 산소 발생량이 많다는 것이고 산소 발생량은 광합성량을 뜻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량입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의 농도로 조절합니다. 그림처럼 3개의 비커에 증류수 1% 그리고 3% 탄산수 나트륨 용액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르게 조절하고 나머지 2가지 요인 빛과 온도는 똑같이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광합성량은 시금치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실험 결과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감소했습니다.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감소한다는 건 산소 발생량이 더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광합성량의 증가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3개의 큰 비커에 각각 얼음물, 상온의 뜨거운 물을 넣고 시금치 입조각이 들어있는 A, B, C 비커를 넣어서 온도를 다르게 조절해줍니다. 이때도 역시 빛의 색이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주고요. 광합성량은 시금치 입조각이 모두 떠오를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합니다. 실험의 결과 가장 빨리 잎이 떠오른 비커는 상온의 물에 담긴 비커 B인데요. 이건 너무 차거나 또는 너무 뜨거울 때보다 비커 B에서 광합성량이 활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식물의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의 영향을 모두 받습니다. 먼저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입니다. 빵 공장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이 100개 있다면 오븐을 100개 돌릴 때까지는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할수록 빵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고 해도 빵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다가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와 광합성량입니다. 빵 공장에서 밀가루를 많이 공급하면 많은 빵을 생산할 수는 있겠지만 빵 공장 시설이나 제빵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밀가루를 엄청나게 공급한다고 해도 빵 생산량이 무한정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광합성량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다가 이산화탄소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온도와 광합성량입니다. 빵 공장 온도가 너무 춥거나 또 너무 더우면 제빵사가 쉽게 지쳐서 빵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광합성을 할 땐 여러 가지 효소가 관여하는데 우리 몸에도 많은 효소가 있거든요. 우리 몸도 열이 나면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막 아프잖아요. 식물도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온도는 36에서 38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광합성량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30쪽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빛의 세기, 이것, 온도가 있다.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죠. 자, 2번째,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어떨수록 증가한다? 네, 셀수록 증가하고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일조량이 많은 해에는 농산물의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그 까닭을 빛의 세기와 온도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요. 일조량이 많다는 건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거고 그만큼 온도도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에 충분한 빛의 세기, 온도 이게 유지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증가해서 수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을 끌어올리는 증산작용 교과서 132에서 133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 통해서 학습할